안녕하세요. 조홍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21번째, 전 시간에 21번째 첫 시간을 했고요. 오늘은 21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제 6장 색채 품질 관리 규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 파트는 예전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는 색채 품질 관리 규정 이 파트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고, 또 양에 비해서 또 되게 정밀하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우더라도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양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요 색채 품질 관리 규정 파트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업기사랑, 자,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 보시면 밑에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KS 색채 품질 관리 규정에 관련한 규정들이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온 애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외에도 더 관련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정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다운을 다 받아서 굵기 한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시려면 한 20만원 넘습니다. 책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일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냐면 이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이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가 있는데 standard.go.kr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다가 KSA0011 여러분이 찾고 싶은 그 표준을 치시면, 그러니까 뭐 다운은 안 돼요.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읽을 수 있어서 여기서 보거나, 저는 돈을 주고 좀 다운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표준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www.kssn.net 여기 가셔서 여기다 KSA0011 하게 되면 출력할 수 있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책으로 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뭐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보시는데 좀 비싼 건 비싸요. 그래서 책 한 권 값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화면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보여주면서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KSA0065입니다.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 이거 뭐냐면은 육안으로 색을 비교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정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색의 시간 비교와 또 하나는 색에 관한 용어, 요 두 개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산업기사는 표면색의 시간 비교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색에 관한 용어 중에 한 문제가 나오거나 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또는 표면색의 시간 비교 한 문제, 색에 관한 용어 한 문제 해서 보통 두 문제. 그러니까 산업기사는 요 두 개에서만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문제, 보통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기사는 마찬가지로 무조건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에 관한 용어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최근에 그래요. 분석해 본 결과 많게는 표면색의 시간 비교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문제, 얘 한 문제. 그래서 최소 두 문제고 보통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물체색의 측정 방법과 측색용 표준 강화, 요 두 개 중에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물체색의 측정 방법 요 두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기사 외 기사는 물체색의 측정 방법이라든가 축색용 표준관과 표준강원. 우리 물체색의 색 이름은 이미 교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 그리고 삼속성에 대한 표시 방법, 색차 표시 방법, 우리 LAB, LUV 다 했습니다. 요 LAB까지 XY. 그래서 요 밑에 요 물체색의 색 이름부터
그 다음에 여기 XYZ 표식의 표시 방법까지는 이미 교재에서 다 다룬 문제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 형광물체, 백색도, 광원 연색성 평가, 거울명 광택도 측정 평가. 이거는 가끔가다 하면 한 분 정도 기사에서만 출제가 되고요. 산업기사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앞에 4개입니다. 표면 세계 시간 비교 방법과 색에 관한 용어, 물체 세계 측정 방법, 특색용 표준감 및 표준 광원. 거의 대부분 책은 여기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 이 표면 세계 시간 비교와 그 다음에 색에 관한 용어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요 2가지를 위주로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색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에 관한 용어 KSA0064. 자,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또 나오냐면 KSA0065는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이다. 요거를 연결하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물론 요거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요 정도만 앞부분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정도 한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그래서 KSA 특히 0011은 가장 기본이죠. 물체 세계 색 이름.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색 이름 쓸 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일반 생명법, 개통 생명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본 생명법 뭐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KS0011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이 어디구나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 규정을 다 암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암기해서 어떻게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다 암기 못합니다. 그냥 요거는 어느 규정에 있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고 사용할 때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다 암기를 한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색에 관한 용어, 색에 관한 용어를 보면 KSA0064입니다. 색에 관한 용어. 이후에 우리가 이제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곳에서 다 정의를 해 놓고요. 여기에 있는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합니다. 자,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뭐 앞에 모든 그 케이스를 보면 이제 누가 이 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 교수님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인적 사항이 나오고요. 목차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요거는 이제 분류, 요거는 이제 모든 목차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적용 범위는요, 이 표준은 색에 관한 주요 용어, 이하 용어라고 한다와 그 뜻에 대한 규정을 한다. 다만 색 이름은 KSA0011에 따른다. 색 이름에 관련한 거 우리 앞에 KSA0011 했었죠. 그죠? 물체 세계 색 이름. 자, 그래서 요렇게 인용 표준은 다른 표준 KSA0012 물체 세계 색 이름, KSA0062 세계 삼속성에 의한 표시, KSA3012 광학 용어. 요거 연결하는 문제 좀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외에 KSCIEC 60050-845 국제 전기 기술 용어 제 845장의 조명에 나와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이트, 인증 사이트 가셔서 요걸 치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돈 주고도 구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분류하고 있는데 주로 측광에 관한 용어, 그러니까 빛을 측정하는 것에 관련된 용어들은 A, 주로 측색, 색을 측정하는 거에 관련한 용어들은 B, 주로 시각에 관한 용어는 C, 기타 용어는 D. 이렇게 네 분류로 정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일단은 다행인 것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었던 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지정한 부분들, 요런 게 나와야 하는 것들은 일단 좀 암기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뭐 산업기사는 제가 지정해 준 부분만 익히시면 되고요. 기사는
한 번 정도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쭉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측광에 관한 용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일단 100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자 어디가 있냐면은 휘도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우리 이미 휘도는 배웠었죠. 휘도는 휘도계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보통 그 모니터에 해 밝기를 나타낼 때는 휘도라는 걸 쓴다고 했는데 단위 면적당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밝기다 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선생님 설명했던 것과 달리 여기는 뭐냐, 이렇게 규정하겠다라고 설명해 놓은 건데 좀 달라요. 설명이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전문적이고 우리가 알아들어 먹을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표준 여기서 규정한 대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아 요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유한한 면적을 갖고 있는 발광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이다. 똑같은 말이죠. 단위 면적당에서의 밝기,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여러분이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공식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의 기호로 LV로 표시하고 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L로 표시하여도 좋다. 단위는 칸델라, 그죠? 우리 평방미터 단위 면적당, 그죠? 요렇게 단위는 미터 마이너스 2제곱을 쓴다. 요거를 휘도에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요게 2018년 이외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루미넌스라는 그 영어 단어도 좀 휘도를 나타내는 거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한번 그냥 기사만 읽어 보시고요. 다른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휘도 나왔었고요. 시간 반사율부터 뭐 루미넌스 팩터부터 이런 거는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우리가 눈에 좀 들어오는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분광 반사율 같은 거,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읽어 보세요.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정도.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앞에 요 부분 측광에 관한 용어에서는 요 휘도에 관련한 것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 보시는데 다 무슨 공식에다 단어들이라서 하여튼 휘도 부분만 많이 출제됐고,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측색 부분입니다. 자, 측색에 보면 뭐 색은 무엇이고 색채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광원색, 물체색, 표면색, 요 세 가지가 참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2013년, 2017년, 2019년까지 그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광원색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색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죠? 광원, 직접 빼서 광원에서 빛이 나는 색을 광원색이다 한다. 광원색은 보통 색의 자극값을 표시한다. 요렇게 정의한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체색은 물체색이죠. 기본적인 물체색인데 반사 또는 투과, 그래서 반사와 투과, 그래서 반사되는 표면색과 투과색 다 포함한 것을 물체색이다라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빛을 반사 또는 투과하는 물체색, 물체색은 보통 특정 표준광에 대한 색도 좌표 및 시간 반사율 등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정의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표면색이란 빛을 확산 반사하는 불투명 물체의 표면에 속하는 것처럼 지각되는 색, 표면색. 반사되는 색, 우리 기본적으로 사과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빨간색이 반사되니까 라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자, 개구색. 개구색은 구멍을 통하여 보이는 균일한 색이다. 우리 교재에도 나왔었던, 자, 개구색. 자, 그 다음에 개구색은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고 그냥 개구색이라는 그것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기본적으로 또 여기서 어디가 나왔느냐. 자, 개구색은 기억나십니까? 면색이라 그래서 우리 평면색이라고 했었죠. 완전 순수한 그런 그 색 자체만을 보는 원초적인 색이다라고 배웠던 게 개구색이고,
표면색이라는 것은 광원색과 달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빛의 확산 반사하는 불투명색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의하는 문제 요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알면 좋은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다가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을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등색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시험이 나왔었어요. 자, 두 가지 색 자극이 같다고 지각되는 색을 등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3자극값이라는 거 우리 계속 나왔었죠. 3색 표식의 시료의 색 자극과 등색이 되는데 필요한 원색 자극의 양 XYZ를 각각 그죠? 3자극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의된 이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거 다행히 이 부분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뭐 여기서 나오는 우리 눈에 띄는 색도 같은 거 있죠. 우리 YXY에서 XY를 색도라고 했었죠. 그죠? 그거를 좌표상에 표시한 것을 색도도라고 했고 그걸 계산하는 식은 이거다. 이런 것들인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계속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면 한 번 정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설명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나왔었어요. 자, CI 1976년에 UCS 색도 좌표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느낌표죠. 저기 쉼표 같은 거 이렇게 두 개로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온 게 그 느낌표를 두 개로 표시한 그 차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2018년 3회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U 해놓고 땡땡 두 개의 쉼표를 느낌표 있죠.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많긴 하지만 그죠. 그나마 다행인 게 나오긴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던 것만 나와요. 그래서 교재에서 정리한 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시면 이제 분포 온도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분포 온도, 그 다음에 색온도, 그 다음에 상관색온도, 역수색온도 이건데, 자, 분포 온도란 하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완전 복사체, 이게 완전 방사체라고 하죠. 이거 흑체. 우리 색온도 했었죠. 색온도에서는 이제 흑체의 그 열을 측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완전 복사체 또는 완전 방사체라고 합니다. 걔가 흑체예요. 흑체의 상대 분광 분포와 동등하거나 또는 근사적으로 동등한 시료 복사의 상대 분광 분포의 1차원적 표시로서 그 시료 복사의 상대 분광 분포가 가장 근사한 완전 복사체의 절대 온도로 표시한 것으로 양의 기호를 TD로 표시하고 단위는 켈빈을 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단위. 요거 물어보는 시험이 좀 많이 출제됩니다. 양의 기호와 그 다음에 단위. 그래서 분포 온도는 TD로 표시하고 단위는 켈빈입니다. 분포 온도. 자, 그 반면에 색온도죠. 자, 완전 복사체, 흑체죠. 우리 색도도 그것이 절대 온도로 표시한 양의 기호. 이거는 TC로 표시하고 단위는 켈빈입니다. 이거 단위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상관색온도. 자, 상관색온도는 완전 복사체, 흑체의 색도와 근사하는 시료 복사의 색도 표시로 그 시료 복사의 색도가 가장 가까운 완전 복사체의 절대 온도 값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때 사용되는 색 공간은 CI 1960년 UCS UV를 적용하고 양의 기호는 TCP하고 단위는 켈빈이다. 요 세 가지 구분해서 단위로 분포 온도는 TD, 색 온도는 TC, 그 다음에 상관색 온도는 TCP. 셋 다 단위는 켈빈, 절대값, 절대 표시인 켈빈으로 한다는 거.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역수 색온도는 색온도를 역수로 한 거고요. 역수, 그 다음에 상관색온도는 역수에 대한 상관색온도. 그래서 요 보시면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 똑같은 단위지만 마이너스 1. 요건 뭐 출제는 되진 않았지만 요것도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역수 색온도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2018년과 2016년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법 혼색을 물어보고 간법을 혼색을 물어보는 그 시험 문제인데, 이미 우리 가법 혼색은 배웠잖아요, 그죠? 가법 혼색이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는, 그죠? 빛의 혼색이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배웠지만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정도 눈에 읽어놓고 이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눈에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두 종류 이상의 색 자극이 망막의 동일 지점에 동시에 혹은 급속히 번갈아 투사하여 또는 눈으로 분해하지 않을 정도로 바꿔 넣는 모양으로 투사하여 생기는 색 자극의 혼합이다. 이게 색광 혼합인데, 그쵸,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과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죠? 사실은 이걸 촬영을, 선생님이 이걸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먼저 촬영을 했는데, 그 비율을 잘못 맞춰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고해상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촬영했던 거 다 날려먹고 또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이 잠겨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목이 아파서 천천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가법 혼색과 이런 식의 정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 번 정도 눈에 읽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법 혼색은요, 색 필터 또는 기타 흡수 매질의 중첩에 따라 다른 색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가법 혼색의 보색과 간법 혼색의 보색,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 자, 가법 혼색의 보색은 색과 색이 만났을 때 흰색이 되면 보색이죠. 간법 혼색은 색과 색이 만났을 때 어두운 색이 되면 그거는 보색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법 혼색에 의해 특정 무채색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 색 자극. 간법 혼색에 의해 무채색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검은색인 흰색입니다. 이런 문제도 2016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한 것이 우리가 배웠던 거와는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조건 등색입니다. 조건 등색, 영어로 메타메리즘, 2017년, 2015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서로 다른 색이 조건에 따라서 맞으면 같아 보이는 색이죠. 예,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분광, 분포가 다른 두 가지 색 자극이 특정 관측 조건에서 동등한 색으로 보이는 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색역이라는 건 우리 색 영역을 나타내죠. 색도도 안에 보면은 우리 색 영역을 표시했었는데, 특정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색을 포함하는 색도 좌표도 또는 색 공간 내의 영역, 그 색도도 안에 표시되는 내용, 영어로는 가뭇 했었죠.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2018년, 2017년, 2016년 이렇게 색의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가 바로 색역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는 애들 위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니까 걔네들 위주로는 좀 많이 암기를 해두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산업기사는 그냥 제가 얘기한 정도만 아시면 되고, 기사는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눈에 다른 것들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색차식. 자, 색차식. 요것도 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두 가지 색 자극의 색차를 계상하는 식. 네.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과 겹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LAB의 색차와 LUV 색차 공식, 요 공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거는요, 델타라는 건 색차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색 사이의 양의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고, 요 델타 L 스타라는 건 뭐예요? 명도의 차, A의 차, B의 차, 이런 얘기죠. 우리 이미 배웠어요. 명도의 차의 제곱에 A의 차의 제곱에 B의 차의 제곱을 더해서 2분의 1승이다. 시험 보면 때는 2분의 1승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누트랑 같은 거라고 했었죠. 계산은 누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LUV도 똑같다. 단지 U와 V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 쭉 넘어가서 분광광독의 분광복삭의 색책의 요게 시험 문제 아주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분광 강도계는 우리가 측색기, 분광 측색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체의 분광 반사율, 분광 투과율 등을 사장의 함수로 측정하는 계측기를 분광 광도계라고 한다. 분광 복사계, 복사의 분광 복사를 화장 함수로 측정하는 것이다. 예. 색체계, 색을 표시하는 수치를 측정하는 계측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시감 색체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감에 의해 색 자극값을 측정하는 색체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애들, 특히 이렇게 사이에 끼는 애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죠. 읽어볼까? 광정수광기를 사용하여 종합 분광 특성 감도 또는 그것과 조명계의 상대 분광 분포와의 곱슬 적절하게 조정하는 색체계다. 예,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백색도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기준광을 요 얼마? D65로 사용한다. 뭐 이 정도. 자, 틴트라는 건 뭐다? 우리 예전에 그 했었는데 이게 밝은 색조라고 했었죠. 그죠? 밝은 색조. 그래서 흰색과 유채색이 혼합된 정도를 틴트라고 합니다. 밝은 색조라는 의미를 갖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밝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밝기는 뭐냐? 광원 또는 물체의 표면의 명암에 관한 시지각의 속성을 밝기라고 한다. 그냥 명암이에요, 밝기는. 근데 이제 심영도, 눈으로 보는 밝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해서 하니까 읽어 두셔야 돼요. 그냥 당연히 아는 건데도 자, 주로 관련되는 물리량은 휘도다. 밝기. 휘도는 특히 어디에 그 모니터에 조명을 우리 휘도라고 했었죠. 그죠? 물체색 조명과 관련된 일반 조명은 뭐 광도랑 조도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색상은 색의 상태, 색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명도는 밝기를 나타내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물체 표면의 상대적인 명암에 관한 색의 속성이다. 명암. 그 다음에 동일 조건으로 조명한 백색면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속성을 척동한 것이다. 주로 휘도율이다. 명도는 휘도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 채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물체 표면의 색상의 강도를 동일한 밝기의 무채색으로부터의 거리로 나타낸 시지각의 속성 또는 이것을 척도한 것이다. 우리 명도보다 거리가 먼 거, 그죠?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 어피어런스. 자, 관측차의 색채 적응 조건이나 조명이나 배경색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색외로 보이는 차이, 서로 달라 보이는 색의 현시 또는 컬러 어피어런스 그럽니다. 자, 선명도, 컬러풀리스. 이거는 채도랑 좀 많이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시료면이 유채색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정도에 관련된 시감각의 속성. 바로 채도죠. 선명도. 일정한 유채색을 일정 조명광에 의해 명소시의 조건으로 조명을 변경시켜 조명하는 경우 저희도로부터 눈부심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고위도가 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포화도라는 거. 자, saturation. 이것도 채도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 자신의 밝기와의 비로 판단되는 컬러풀리스. 채도에 대한 종래의 정의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명소시의 일정한 관측 조건에서는 일정한 색도의 표면은 휘도가 다르다 해도 거의 일정한 게 지각된다. 웃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과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요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로 세계 정의에서 KS A0064에서 정의한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로 출제되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 부분들 다 배웠던 것들이지만 한 번 정도는 좀 읽어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채색, 무채색 이런 건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색 표집에 대한 것도 나왔었습니다. 특정한 색 표시계에 기초하여 컬러 차트를 편집한 것.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휘도 수능이란 시각계가 시야의 휘도에 수능하는 과정 또는 수능한 상태. 명수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 시 밝기에 적응하는 과정 및 상태. 이거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좀 우리가 알았던 정의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씩은 익혀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용어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쉬운데도 다른 용어를 쓰므로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 시 어두움에 적응하는 과정, 암순응, 색순응, 명순 상태에서 시각계가 시야의 색에 적응하는 과정 및 상태. 요거 시험문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소시라는 것과 암소시, 그리고 방명시, 프로키네,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얘네의 용어로 정의를 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한 번씩은 익혀서 알아놔야 쉬운 문제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명소시, 정상의 눈으로 명순응된 시각의 상태. 암소시, 정상의 눈으로 암순응된 시각 상태. 이런 단어로, 용어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다 알죠, 뭔지는. 방명시, 명소시와 암소시의 중간 밝기에 추상체와 간상체 양쪽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각 상태로서 흐려 보이는 상태라고 얘기했었죠. 프로키네 현상은 뭐 갑자기 어두워질 경우에는 빨간색은 좀 더 어둡고 파란색이 밝게 보인다는 것을 얘네들은 어떻게 빨강 및 파랑색 자극을 포함하는 시야 각 부분의 상대 분광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야 전체의 휘도를 일정한 비율로 저하시켰을 때 빨간색 자극의 밝기가 파란색 자극의 밝기에 비하여 저하되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리커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상이한 서로 많이 다른 빛이 비교적 작은 주기로 눈에 들어오는 경우 정상적인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는 현상이다. 자, 이 플리커라는 거는 이제 사실 뭐 많이 접하지 않았던 건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1, 2, 3, 4 이렇게 나왔을 때 플리커가 나오면 다른 애들이 다 맞아버려요. 그러면 몰라도 나머지 하나가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플리커 이런 게 나왔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게 나왔냐면 쭉 넘어가시면 자극력이라는 게 시험 문제 2014년에 나왔습니다. 용어를 물어보는 자극의 존재가 지각되는가 여부에 경계가 되는 자극 척도상의 값이다 라는 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생맹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2016년에. 뭐 이런 건 이미 다 접했던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구나로 익히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상 색각에 비하여 현저히 색의 식별이 이상이 있는 색각이다. 세 종류의 원초세포 중 한 종류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광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2019년, 2014년에 용어 정의를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광택도도 2018년에 출제하게 됐었습니다. 광택이란 광원으로부터의 물체에 입사하는 빛이 물체의 표면의 굴절률의 차이에 의하여 입사광의 일부가 표면층으로 반사되는 성분, 경계면에서 굴절률의 차이와 평강 상태에 따라 광택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체 표면의 광택 정도를 일정한 굴절률을 갖는 검은 유리의 광택값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수치를 광택도라 한다.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북창주광인 이런 거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었죠. 우리 표준색에서 그 자연광원을 쓸 때 북창주광, 이거 뭐냐, 표면색의 색 맞춤에 쓰이는 자연의 주광으로서 일출 3시간 후부터 일몰 3시간 전까지의 태양광의 직사를 피한 북쪽 창에서의 햇빛을 말한다. 북창주광. 이거 표준광, 특히 인공이 아닌 자연광원에서의 표준광으로서의 기준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용어에 관련한 것 중에 하나가 크리미넌스입니다. 크로미넌스. 자, 이게 뭐냐? 자, 시료색 자극의 특정 무채색 자극에서의 색도차와 휘곱의 곱, 주로 컬러 텔레비전에서 쓰인다. 크로미넌스. 요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색에 관한 용어 KSA 0064 이렇게 요 정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양은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정해줬던 애들, 교재 나와 있는 애들 위주로 산업기사는 보시면 거의 나왔던 데서만 나오니까 그 수준에서 나올 것이고, 기사도 마찬가지 보면 나왔던 데 위주로 나오는데 그래도 기사는 좀 다른 것들은 한 번씩은 읽어주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에 관한 용어 이 부분이 산업기사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기사는 꼭 나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기사는 최대 2문제가 출제되고 산업기사는 1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더라. 자, 보겠습니다. KSA0065 요거 번호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온다 했었어요. KSA0065는 뭐냐? 그러면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표면색 있죠? 물체색의 표면색의 그 색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비교하는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어떻게요? 규정입니다. 뭐 일단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안 측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측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시감 바로 육안으로 눈으로 색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표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주고 출력해서 한번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음 책 쓸 때는 이 파트에 대해서 정리해서 책에다 넣을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넣지를 않았었어요. 예. 자, 일단은 자 보시죠. 예. 천천히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필기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의 정의. 이건 뭐 나오죠. 앞부분에. 자, 일단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일단 조명 방법. 자, 조명은 일반적으로 인공광원과 자연광원이 있는데 자연광원에서는 어떻게 색을 비교하는가? 그 자연광원에서의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배우고요. 우리 표준광원은요 D65를 쓴다 그랬었죠. 그리고 보조광원으로서 D50을 사용하는데 D65와 D50일 때의 부스 우리 사실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표준 환경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라이트 박스라는 부스를 사용한다 했었죠. 그 라이트 박스 안에 그 안에 어떤 조도라든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자, 주광 D65는 그 D6400 얼마죠? 그거에 맞는 조명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D50에 근접한 조명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를 규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도, 그러니까 밝기죠. 색의 밝기. 그 다음 부스 내에 어떠한 색을 사용하고 또 강원을 사용할 때 그 수명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작업면, 우리가 작업하는 면을 얘기하고요. 뭐 작업 주변은 이제 그 라이트 박스의 그 벽의 색이겠죠. 또 관찰자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색면의 크기라든가 우리 2도 뭐 10도로 관찰했을 때 어떤 색면의 크기라든가 또 비교할 때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인공 북창 주광과 색 비교 조건 등색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많이 출제되느냐 그러면 여기 조명 방법과 요 색 비교를 위한 시환경 여기서 거의 그 출제가 다 됩니다. 가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일단 이 앞부분에서 거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관리 부분은 아마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규정이에요, 규정.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있는 규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정리를 해주는가 정도. 그래서 색시 체계보다도 더 재미가 없고 제가 강의할 때도 보면 좀 이게 이후에 이제 좀 생각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를 좀 사서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제대로 강의를 제공하려고요. 왜냐하면 필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듣고 또 자꾸 교재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어요. 자, 이해합니다. 힘을 내세요. 자, 적용 범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준은 도작물, 염색물, 임세물 등 물체의 표면색을 시감에 의해 비교하는 눈으로 비교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 거울면에 가까운 면색이죠. 면색. 완전히 반사하는 거울색 같은 애들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표면색이다 보니까 표면색은 거칠거칠하죠. 그러다 보니까
빛의 반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요 정도로 한다 하고요. 나머지 제가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웬만하면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인형 표준은 요걸 했고 뭐 관련한 애들 뭐 이런 것들 그 용어 정의된 것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조명 방법 요 부분 아주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일반적인 색 비교를 위해서는 자, 자연 주광과 인공 주광 모두 사용해도 된다라고 돼 있죠. 자연 주광의 특성을 변하기 쉽고 관측자의 판단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판정하를 목적할 때는 엄격하게 관리된 색 비교용 부스 안에서 인공 조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찰자는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되고 관찰자의 시야 내에는 시험할 시료색 외에 진한 비비드한 표면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게시 대비라든가 색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색할 때는 네일아트, 그 다음에 컬러풀한 옷 이런 것들 안 입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웬만하면 다 무채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요것들 중에 그 라이트 박스를 사용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인공주광은 사용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자연광을 써도 상관없지만 북창 주광이에요. 웬만하면 인공광원을 써라. 왜냐면요, 이 그 구름이 낄 때, 뭐 선생님 카메라 같은 거 찍을 때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구름이 생길 때는 어둡게 됐다가 밝아졌다 이렇게 되게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조색이나 이런 측색 검색이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에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공광원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연 주광에서 색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십시오. 북반구에서의 주광은 북창을 통해 확산된 거, 아까 북창 주광 얘기했었죠. 이놈을 사용하되 붉은 벽돌 별도는 초록의 수목과 같은 진한 색의 물체에 의해서 반사하는 않는, 그러니까 그런 색이 있는 애들에서 반사되는 색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 같은 걸 통과해서 들어오는 색이라든가 직사광선이라든가 이거 말고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북창 주광색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료면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를 균일하게 조명해야 하며 적어도 2000럭스 정도의 밝기, 조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태양의 직사광을 피해야 한다. 특히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 주광에서의 조도는 2000럭스. 요거 시험 문제가 2018년 2회 때 출제됐었어요. 자, 그러면 자연 주광 말고요. 인공주광 D65와 D50일 때 그 부스 내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통 표준광은 D65와 A. 그러니까 A 광원은 이제 우리 백열등이나 이런 노란색 쪽이죠. D65는 약간 푸른색 쪽에지만 거의 주광색, 자연색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색 온도를 갖는 표준광이에요. 자, 색 비교할 때는 C인 표준광 D65와 A 각각의 근사한 분광분포를 갖는 그러한 조명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협의가 가능하다. 색 비교를 이용하는 근거는 얘네들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KSC 0074 7호는요. 여기 보시면 측색용 표준광의 표준광원, 그 다음에 광원색의 연색성 평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 내용 보면은 D50이나 D65나 내용이 같습니다. 가시 조건, 형광 조건, 평균 연색, 특수 연색일 때 0.5 이내, 1.5 이내, B급 이상, D급 이상, 95 이상, 85 이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 외에 내용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히 비고 1, 2 여기서 보시면은 비고 2는 같아요. 비고 2는 같은데 비고 1이 또 다릅니다. 이렇게 얘네 둘 사이에 좀 차이점만 좀 알면 되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은 2.0 이내지만 D급이지만 1.5를 이용하는데 이 내용입니다. 자,
표준강 D65를 실현하는 광원은 KSC 0073에서 규정하는 크세논 표준 백색 광원은 표 1의 성능 수준을 충족해야 된다. 요거의 성능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요. 뭐 가시가 0.5, 형광이 1.5 요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자해부 복수, 그래서 이게 뭐 성능에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참 요런 문제를 내는 건 뭐예요. 이거 완전 뭐 참 어쩔 수 없어요. 자, 자해부의 복사에 의해 생기는 형광을 포함하지 않는 표면색을 비교하는 경우 상형광원 D65는 표 1의 형광 조건 등색 지수 이거죠. 1.5의 성능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경우 형광 조건 1.5 이내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미친 거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광일 때 요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이제 틀리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에요. D50일 때도. 근데 여하튼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시 조건, 형상 조건 이럴 때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나옵니다. 2019년 2회에도 나왔었고 2019년 1회, 2019년 뭐 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에 요 문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쉬워지니까 어렵게 내야 되죠. 변비려고 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조도 부분은 엄청 많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2019년 이렇게 매회 나온다 보셔도 될 정도로 엄청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도. 자, 색 비교를 위한 작업면의 조도는 1000럭스에서 4000럭스. 우리 육안 검색, 조색, 측색할 때 조도는 1000럭스 이상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1000럭스에서 4000럭스 사이에로 균제도는 80% 이상이다. 우리 0.8 했었죠? 균제도는 0.8 그 얘기예요. 80도 이상을 적합하다. 단지 어두운 색을 비교하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어두운 색을 비교할 때는 작업면 조도를 4000럭스에 가깝게, 그러니까 되게 밝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고 계속 출제됩니다. 이거 알겠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만 외웠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 조색하고 측색하고 검색할 때 조도는 얼마? 1000럭스 이상 이렇게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기사는 더 자세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을 비교하는 경우는 작업면 조도를 4000럭스 가까운게 한다. 짜증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부스 내부의 색이라는 건 우리 라이트 박스 안에 색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배웠었죠? 기본적으로 45 정도로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벽면을 뭐 55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부스 내부는 명도가 약 45에서 55로서 광택이 나면 안 돼요. 무채색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색 비교에 적합한 배경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스 내의 작용명은 비교하려는 실용과 가까운 휘도율을 갖는 무채색으로 한다. 조명의 확산판은 시료색으로부터 반사하는 램프를 결상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고 조명장치의 분광부 특성은 그 확산판의 분광과 요거는 별로 안 나와. 하여튼 요 앞부분 요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비고 밝은 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색을 비교하는 경우는 휘도 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도 L을 약 65 또는 그것보다 높은 명도의 무채색을 한다. 자, 밝은 색끼리 할 때는요. 이제 그 휘도 대비는 명도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 명도 이상으로 65나 좀 높은 명도의 무채색을 사용한다라는 거. 어두운 색을 비교하는 경우는 반대로 이건 밝은 거고 이거 어두운 거예요. 약 25의 광택 없는 검은색으로 하고 바닥은요. 그렇고요. 작업면은 4000럭스에 가까운 조도가 적합하다라는 거. 요 두 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수치랑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도가 45, 55인 경우에는 먼셀도 중간 4나 5 정도. NCS 이거 뭐예요? N은 이제 명도를 표시한다는 뜻이고요. 우리 3040, S3040, 뭐 Y10R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앞에 55는 뭐예요? 블랙량이고요. 뒤에는 순색. 그러니까 순색은 00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뒤에는 무조건 00이 되면 앞에 요 수치가 명도니까. 그래서 55, 65면 약간 중명도 정도를 표시하는 거죠.
예, 그리고 65일 때는 N6과 이 정도를 표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무광택 검정일 때는 95 이거에 상응하는 면세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수명은요, 이거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작업면의 색은요, 원칙적으로 무광택입니다. 빛이 반짝반짝거리면 안 돼요. 명도는 50. 이거 우리 배웠었죠? 예. 육안으로 측색 검색할 때 벽면의 명도는 요 정도 한다라고 우리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나왔던 게 요거 주변의 색, 주입, 작업면의 색일 때 요 문제가 또 나와요. 외광에 영향이 있는 경우 불투명한 천 또는,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있으면은 천이나 평판을 통해서 막아주고, 조명 부스의 내면은 원칙적으로 무광택이면서 L50에서 80으로 한다. 어두울수록 더 밝은 벽면을 한다 이 얘기죠. 비교 작업 전용의 방인 경우 내면은 원칙적으로 무광택인 이것으로 한다. 무채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자 관련한 시험 문제가 2014년 3회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어떻게 관찰자가 돼야 되느냐. 뭐 20대 여성이 그죠, 좀 더 유리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런 뭐 내용들인데, 자, 관찰자는 미묘한 색의 차이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조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색 훈련 왜 합니까? 색을 판단한다, 즉 분석하는 능력. 하나의 색 안에서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각종 색각 검사표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찰자가 시력 보정용 안경을 사용했을 때는 안경 렌즈가 가시 스펙트럼 영역에서 균일한 분광 투과율을 가진다. 그 얘기는 이제 색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피로에 오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 진한 색 다음에는 바로 파스텔색이나 보색을 보면 안 된다. 조색할 때도 보면은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채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밝고 선명한 색을 비교할 때 신속하게 비교 결과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비교를 실시하기 전에 관찰자는 수초간 주변 시야의 무채색을 보고 눈을 순응시킨다. 계속해서 색을 보고 있으면요, 이 시각적인 피로도가 쌓이고 그러면 조건 등색이나 잘 안 보이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무채색들을 보면서 순응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우리 작업할 때 벽면이 무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찰자가 연속해서 비교 작업을 실시하면 시간 판정의 성능이 현저하게 더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 한 3시간 조색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던 사람도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조색이 안 돼서 막 짜증스럽고 막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교하는 색면의 크기다라는 게 있는데, 보통 2도와 10도, 우리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2도, 특히 50mm는 50cm일 때는 1.8, 그러니까 뭐 1.8이에요. 그죠? 1.8cm 정도. 그리고 500 정도의 관찰거리, 500mm 50cm일 때는 우리 뭐 8.7, 그러니까 9cm. 그죠? 얘는 2cm 이렇게 했었죠. 뭐 2cm나 9cm 정도의 크기다라는 거.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웠잖아요. 50cm에서 2cm, 50cm에서 10도는 대략 9cm 이렇게 배웠는데,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300일 때는 1.1cm, 1cm죠. 그 다음에는 대략 5cm. 이렇게 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기사 문제에서 2018년 3회 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 비교 절차 부분이 북창주강 아래 쓸 때와 그 다음에 부스를 사용할 때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뭐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가끔 나오는 것들일 거야. 대부분은 선생님 설명한 데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매번 출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시험 결과 보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이거 이미 했었죠. 예. 첫 번째, 조명에 이용한 광원의 종류. 어떤 조명으로 했는지를 알려줘야 그 사람도 그 조명에 가장 근접한 조명을 하든지 같은 조명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사용 광원의 성능, 작업면의 조도, 조명 관찰 조건 등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 결과 보고에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어떻게 한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 시험 보고에 측색하고 넣어야 되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엄청 많이 축제되죠.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잖아요. 색채 측정 결과에 첨부할 사항, 색채 측정 방식, 그 다음에 표준광, 표준 강측자의 시야각 얘기했었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외우셔야 됩니다. 조명에 이용한 광원의 종류, 사용 광원의 성능, 작업면의 조도, 조도 관찰 조건. 이거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과 이 방식 두 가지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KSA 0064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거의 여기서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과 색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산업기사는 많으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한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기사는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와요. 그래서 얘가 두 문제, 얘가 한 문제 해가지고 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아셨죠? 거의 이 부분은 이 두 가지가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물체색의 측정 방법, 자 이거랑 그 다음 요 뒷부분에 물체색, 표준광, 색이름, 그 다음에 색의 삼속성, 색차 표시 방법, LAB, XYZ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 교재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는요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출제가 정말 가끔 되는데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느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할게요. 형광 물체의 측정 방법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됐던 부분이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나왔던 데만 나오니까 좀 나왔던 부분만 좀 지정하고 넘어갈게요. 형광 물체에서는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요. 근데 뭐 거의 겹치는 부분이라. 자, 색의 측정에 필요한 전반적 측정 장치 및 그 다음에 재료. 형광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좀 다른 걸 설명하고 설명해야 되겠다. 예. 자,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보면은 다 측정하는 거죠. 색을 측정하고 관측하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은 물체색이에요. 물체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면색과 투과색이 있죠. 그죠? 그래서 표면색의 시간 비교를 했죠. 물체색은 기본적으로 거칠거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빛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데 완전 반사, 정반사라고 하기도 하고 거울색이라고 배웠던 걔네들이 보통 형광이나 거울명 광택도 이런 그러니까 물체색 외에 나머지에 관련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형광 물체나 거울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측색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시감에 의한 것을 했으니까 이번에 물체색의 측정 방법 한번 이걸 먼저 보고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색의 측정 방법.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냐? 분광광독의 측색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측색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분광 측색기. 또 하나는 필터식 측색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분광 측색기가 바로 분광광도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3. 자극치 직독 방법. 이게 바로 필터식 측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광광도계와 측색기도 마찬가지 같은 성능의 품질의 제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부터 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물체색을 측정하는 방법. 앞에서는 육안으로 하는 방법을 했고 이번엔 물체색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출제됐는지 볼게요. 자, 분광광도계의 성능에 관련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이 부분. 자, 보통 아까 형광색이라든가 투과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울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이 눈으로 그걸 축색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비보천 물체색입니다. 물체색. 그것도 표면색만 육안으로 가능해요. 그것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 라이트 박스 이런 그런 어떤 부스를 이용하는 방법 정도지. 나머지는 다 측색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분광 광도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이미 앞에서도 배웠는데 자 분광 광도계를 쓸 때는 제품들이 되게 많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춘 제품을 써라 라는 뜻입니다. 파장 범위는 이렇게 380에서 78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범위를 하고요. 특히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분광 광도계의 슬릿에서 나오는 복사 속의 파장폭이 3자극체 계산을 10나노미터의 간격 그 다음 5나노미터 간격을 끊어서 분광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파장폭입니다. 그래서 5mm씩 나눌 때는 5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10씩 나눌 때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파장폭을 가져야 된다. 요거 물어봐요. 그래서 10나노미터 간격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 5도 5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틀린 것은 하고. 그럼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 여기선 요거와 요거의 차이로서 문제를 내는 거죠. 아주 치사하죠. 그죠? 자, 측정 정밀도는 분광 반사율 또는 분광 투과율의 측정 불확률도의 최대치 0.5, 재현성은 0.2 이내로 해야 돼. 이걸 또 바꿔요. 측정 불확도는 0.2, 재현성은 0.5 이렇게 문제를 내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분광 광도계 파장은 1나노미터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5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2016년, 18년, 16년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교재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조명 및 수광의 기하학적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적분구라고 그러는데 우리 분광 측색기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빛을 측정하는 기계 장치가 있어요. 적분구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배웠었죠. 이거에 대한 설명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빛이 보면 분산광이라든가 확산광 그러죠. 그 다음 정반사, 다반사하는 거울, 뭐 이런 형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적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분구 안에는 빛을 쏘는 그 부분이 있고 빛을 받는 그런 검출기가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쏘고 또 어떤 빛을 활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건 이미 벌써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DI하고 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확산광과 정반사를 포함한 8도의 방향의 5도 이내의 시야로서 간축한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도 보여줬지만 분광기 저 측색기에 자기들의 그 프로필을 보이게 되면 이런 사양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 적어도 이 정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 되는 애들을 갖다가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이 출제되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은 요 표준 백색판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충격 마찰, 광조사, 온도, 습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표면의 오염의 경우에는 제거하기 쉽고 세척, 재연마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고 원래의 값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측색기를 교정할 때 쓰는 게 바로 백색판이죠.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우리 투과색에 관련한 투과 물체의 측정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뭐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계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터식 측색기인 3자극측 계산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뭐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요 반사 물체를 측정할 경우의 교정과 투과 물체를 측정할 경우 교정이 나오는데 색채계에 사용하는 조명 및 수광 기하학적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인데 뭐 하여튼 이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 번씩 그냥 읽어 보시면 돼요. 기사는 산업기사나 기사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요 정도 앞부분 있죠. 특히 요 부분, 요 일반 부분, 요 부분이 엄청 많이 거의 이 부분에서만 출제가 거의 다 될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 반사 조명 및 수광 및 기하학적 조건 요것도 시험에 가능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 세계 비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표준광과 표준광원 이거 기억해 두세요. KSC 0074 그 다음 0066 요거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 나온다 했었습니다. 자, 요 네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측색용 표준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광원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준광원 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볼까요? 보시면 요거가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광, 물론 표준광은 A, B, C 또 F 형광 조명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표준광 A와 D65와 C를 우리나라에서는 세 종류로 정의하고 있고요. 보조 표준광으로서 D50, D55, D75, B광원 요렇게가 쓰고 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인 표준광원은 A, B, C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저 우리나라에서 D65를 쓰고 있고 F는 형광 관련한데 이미 배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A는 색온도가 2856 켈빈에 있는 애들이고 D65는 6504 켈빈 뭐 C광원은 뭐 6774 D50은 5003, D55는 5503 이건 교재에 나와 있죠. 얘네들을 연결해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에서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물체 세계 기름은 이거는 뭐 우리 일반 우리 세기름 생명법 배웠었잖아요. 기본 생명법과 일반 생명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나오죠. 그 다음에 삼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색상 명도 채도를 어떻게 먼셀 표색계를 기본으로 한다.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 교재에서 배운 정도에서 나옵니다. 색차 표시 방법도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LAB, LUV.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의 색차 공식은 네 가지. 누구죠? LAB, LUV, CID 2000, 아담 니커슨 요 네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색차식으로 정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LAB, LUV, LCH는 여러분 이거는 색차계가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해놓고 LAB, LUV 이거는 이제 색차값으로 되죠. 근데 LCH는 색차값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셨죠? 이건 색차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CID 2000과 애덤 니커슨 요 네 가지입니다. LAB, LUV, CID 2000, 아담 니커슨, LCH 이러고 나오는데 이거는 표색계예요. 표색계. 이거는 색차 값을 구하는 데 사용될 목적이 아니라 색을 표현하는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LUV나 CID 2000을 기반으로 표시를 하지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LAB와 LUV 이거 공식 잘 기억해 두시고요. XYZ 표색계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형광물체 측정 방식도 이게 우리 육안으로 할 수 없어요. 백색도, 뭐 광원의 연색성, 거울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 육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로 합니까? 측색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걸 설명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아 얘와 얘는 이런 거구나 라고 연결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색도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색도라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거 나왔었고, 연색성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연색 지수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미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자, 거울명 광택도는 가끔 한번 얘네들은 가끔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나왔느냐, 이거는 요 부분 광택도 측정 방법의 종류. 그래서 1, 2, 3, 4, 5가 있는데 85도의 거울명 광택, 85도는 이렇게 표기한다. 75도는 이렇게, 60도는 이렇게. 그리고 85도는 도막 기타, 75도는 종이. 얘네들 연결해서 이런 문제가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출제가 되더라.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색채 관리의 부분에서 색채 품질 관리 규정,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이제 예전과 달리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찾아보고 싶으면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라든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또는 한국표준정보만 여기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기는 사는 곳이고 여기는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과 색에 관한 용어, 요 두 가지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은 산업기사에서는 얘네 둘이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얘가 한 문제, 얘가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기사는 얘네 한 문제 꼭 나오고요, 얘 문제 한 문제 꼭 나오고요, 얘는 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외에 물체색의 측정 방법, 이건 분광 측색기죠. 분광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분광기에 사용하는 조건과 그리고 적분과 안에서의 각도,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표준광으로서 우리나라는 뭘 쓰고 있는가, A, B, C, D, F 이렇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 D, 65, C 요거 쓴다라는 거, 보조광 55, 55, 75 아셨죠? A 이런 거, B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물체색의 색 이름은 시험에 당연히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 생명법에서 했었어요. 삼속성도 했었어요. 색차 표시 방법, 자, LCH라는 것은 표색계입니다. 우리나라는 LCH는 표색계예요. 색차 표시법이 아닙니다. LAB, LUV 계산식 아시죠? L 명도 빼고 A 빼고 B 빼고 각각 제곱 더하고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누트죠. 그걸 계산하는 식도 나옵니다. 그 외에 XYZ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분광 측색기로 측색하는 건데 이름만 연결해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제21강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채 품질 관리 규정 부분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정이잖아요.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고 그냥 따라야 됩니다. 물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나오던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더라. 물론 그 외의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정도만 여러분이 익혀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재미없고 가장 힘들게 느낄 수 있는 파트인, 네 번째 파트인 색채 관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 이제 색채 디자인, 이 부분이 제 전문이에요. 좀 재밌게 그나마 강의할 수 있는 파트라서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끝나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느껴졌었죠? 재미도 없어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리를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자,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체크리스트를 풀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외웠는데 다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디자인 끝나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다시 되새김질이 되면서 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쯤이 또 제일 힘들 때거든요.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